너는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학교에 왜 왔어? 브래드 톰슨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로커 앞에서 책을 정리하던 이지우는 움찔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작은 교회 도시 메이프루드 중학교. 한국에서 온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은 14살 소년 지훈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는 길조차 두려움의 연속이었죠.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또렷한 눈빛을 가진 지우는 한국에서는 수학 천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영어를 서툴게 하는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아, 미안해. 너 말 알아들어? 영어 할 줄 알아? 브래드가 일부러 천천히 말하며 친구들과 킥킥거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가방 끈을 더 꽉 잡았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고 마크 윌슨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백인 남성인 윌슨은 과거 지역 수학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사였죠. 그는 지훈을 힐끗 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칠판을 향했습니다. 오늘은 2차방 정식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윌슨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지훈에게는 수학 용어들이 영어로 들려와 헷갈렸어요. 한국에서는 너무나 쉬웠던 내용인데 언어 장벽 때문에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훈, 이 문제를 풀어보겠나? 갑자기 윌슨이 지훈을 지목했습니다. 반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쏠렸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서며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아, 저는 영어 단어들이 목 안에서 엉켰습니다. 브래드와 몇몇 아이들이 속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앉아도 됩니다. 윌슨은 차갑게 말하며 다른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부모님께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정수는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느라 바빴고 어머니 김소연은 간호사로 일하며 밤늦게 돌아왔거든요. 오늘 학교는 어땠니? 소연이 지친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더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늦게 혼자 방에서 수학 문제집을 펼친 지훈. 한국어로 된 문제들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복잡한 방정식들을 척척 풀어내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내일 또다시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야, 김치 냄새 나는 애가 또 왔네. 다음 날 아침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훈을 향해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브래드와 그의 무리들이 책상에 앉아 지훈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지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모른 척하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어이 너. 브래드가 지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는 미국이야. 영어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 알겠어? 주변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지훈은 주먹을 꽉 쥐고 브래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지만 영어로 표현할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고개를 돌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브래드 무리가 길을 막았고 점심을 먹으려 하면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라며 쫓아냈어요. 지우는 결국 도서관 구석진 곳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게 됐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같은 반 여학생인 레이첼 마틴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브래드가 너무 심하게 굴긴 하지만 너도 좀 더 노력해봐야 하지 않을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레이첼의 말에서도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지훈을 동등한 친구로 보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오후 수학 시간이 되자 윌슨 선생님이 평소보다 더 딱딱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지훈이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듯 했어요. 오늘은 좀 더 심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윌슨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칠판에 복잡한 연립방 정식을 적었습니다. 누가 이 문제에 도전해 보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윌슨의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습니다. 지훈, 어제 기회를 놓쳤으니 오늘은 해볼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브래드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칠판에 문제를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한국에서라면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영어로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여전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훈이 더듬거리며 시작하자 교실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윌슨은 팔짱을 끼고 기다렸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설명하기가. 지훈이 포기하려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지훈은 다시 칠판을 바라보며 마커를 집었습니다. 말로는 안 되지만 수학은 언어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숫자와 기호로 차근차근 풀이 과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브래드의 비웃음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지훈의 손끝에서 나오는 정확하고 빠른 계산의 교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윌슨의 표정도 서서히 진지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서툴지만 수학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내일은 좀 다를까요? 하지만 여전히 브래드와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텐데. 윌슨 선생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칠판에 복잡한 2차방 정식을 적었습니다. 지난주 지훈이 간단한 문제를 풀어낸 것이 마음에 걸렸던 윌슨은 오늘 더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 왔어요. 지훈, 이번에도 한번 해보겠나?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드는 팔짱을 끼고 이번엔 어떻게 나올까 하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레이첼과 다른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일어나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3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9 이퀄즈 0. 한국어로 머릿속에서 문제를 정리하니 금세 해답이 보였어요. 이건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커를 든 지훈의 손이 칠판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공통인수 3을 빼내고, 두 번째 단계, 괄호 안을 인수분해하고, 마지막으로 해를 구하는 과정까지 불과 2분도 안 되어 완벽한 답이 칠판에 나타났습니다. 지훈은 마커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교실은 정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윌슨은 칠판의 답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준비한 문제가 이렇게 빨리, 그것도 정확하게 풀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답은 맞지만 윌슨이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지훈은 다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각 단계마다 더 세밀하게 설명을 적어 넣었어요.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까지 보여줬습니다. 레이첼이 작은 탄성을 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구나. 브래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은 이 문제를 보고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지우는 마치 1 더하기 1을 하듯 쉽게 풀어냈거든요. 그런데 지훈,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윌슨이 지훈을 떨어뜨리려고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칠판의 빈 공간에 또 다른 풀이법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근의 공식을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법까지 보여줬어요. 세 가지 방법 모두 같은 답이 나오네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어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시하는 침묵이 아니라 놀라움의 침묵이었어요. 몇몇 아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습니다. 쟤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빨리 풀지? 윌슨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이상 지훈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윌슨이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점심시간 지훈은 여전히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거든요. 무시와 경멸이 아닌 호기심과 궁금증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레이첼이 친구들과 함께 지훈 쪽을 힐끗거리며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브래드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지훈,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윌슨 선생님이 또다시 칠판에 복잡한 함수 문제를 적으며 지훈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지훈의 수학 실력에 당황했던 윌슨은 이번에는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준비해 왔어요. 이번엔 틀리겠지라는 생각이 그의 눈빛에 드러났습니다. 지훈은 칠판을 바라보며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운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까지 그려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훈이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발음이었어요. 매일 밤 영어 수학 용어를 외우며 연습한 결과였습니다. 마커를 든 지훈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함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고 꼭지점을 찾아내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나갔어요. 마지막에는 최대값까지 정확히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공을 던질 때 가장 높이 올라가는 지점을 찾는 것과 같아요.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학이 실생활과 연결된다는 것을 처음 이해하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레이첼은 눈을 크게 뜨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잠깐만. 브래드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저 문제 정말 맞나요? 확인해 보세요. 윌슨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훈의 답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해 하나하나 확인해 봤지만 모든 과정이 완벽했어요. 오히려 지훈이 제시한 방법이 교과서보다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윌슨이 어쩔 수 없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인데 어떻게 알고 있나요? 한국에서 미리 배웠습니다. 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수학 과정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이 말에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훈을 무시했던 아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어요. 쟤 진짜 천재인 거 아니야? 우리가 틀렸나? 쉬는 시간이 되자 처음으로 몇몇 아이들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해? 지훈은 당황했지만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동급생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비록 수학 때문이었지만 대화에 물꼬가 트인 것 같았어요. 물론이지.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워? 점심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도서관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레이첼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진심 어린 관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지훈, 미안해. 그동안 너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나도 수학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지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응, 언제든지. 하지만 브래드는 여전히 불편해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아이가 갑자기 주목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뭐 별거 아니야. 수학 좀 잘한다고 뭐가 대단해? 그날 오후 윌슨은 교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훈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니 부끄러웠어요.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편견으로 대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지훈 역시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자신의 장점을 통해 조금씩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수학 클럽에 관심 있니? 방과 후 지훈이 사물함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고학년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제이슨이라는 이름의 이 학생은 메이프루드 중학교 수학 클럽의 회장이었어요. 너의 실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학년 학생이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수학 클럽? 응. 우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모여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봐. 지역 수학 경시 대회도 준비하고 있어. 제이슨이 친근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윌슨 선생님 수업에서 보여준 실력이라면 우리 클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날 첫 수학 클럽 모임에 참석한 지훈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모여 순수하게 수학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지훈의 발음이나 억양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 한 학생이 칠판에 적힌 기하 문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문제를 살펴보더니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삼각함수를 사용하면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럽 학생들이 지훈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로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와, 이런 방법도 있구나. 역시 천재는 다르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속한 곳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을 넘어 수학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달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브래드는 지훈이 점점 주목받는 것을 보며 더욱 불편해했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들 난리야? 어느 날 점심시간 브래드가 친구들과 함께 지훈을 둘러쌌습니다. 야, 아시아에. 수학 좀 잘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가 바보처럼 보이잖아. 지훈은 더 이상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수학 클럽에서 얻은 자신감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야. 뭐라고? 감히 대답을 해? 브래드가 화를 내며 지훈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때 레이첼이 끼어들었습니다. 브래드, 그만해. 지훈은 잘못한 게 없어. 너까지 제 편을 들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거야. 지훈은 정말 실력이 있어. 우리가 인정해야 해.
이런 변화는 교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여전히 지훈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곤 했지만 이제는 의도가 달랐어요. 지훈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 이번 문제는 정말 어려운데 한번 도전해 보겠나? 윌슨이 칠판에 복잡한 확률 문제를 적었습니다. 지훈은 이제 당당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문제를 차근차근 분석하고 단계별로 해결해 나갔어요. 중간중간 다른 학생들에게도 설명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지훈이 다른 방법을 제시하자 몇몇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오, 그 방법이 더 쉬워 보이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지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도 날로 늘고 있었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장점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부모님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엄마, 수학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생겼고요. 정수와 소연은 아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우리 지훈이가 정말 대견해. 앞으로도 자신감 갖고 해나가렴. 전국 중학생 수학 경시대회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교실 게시판에 붙은 공지를 보며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이 소식을 정식으로 발표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2명을 선발해서 지역 예선에 보낼 예정입니다.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대회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당연히 나는 나갈 거야. 브래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거든. 레이첼이 지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지훈, 너도 신청해봐. 브래드보다 훨씬 잘하잖아. 하지만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영어로 복잡한 설명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이 컸어요. 수학 클럽 모임에서 제이슨이 지훈을 격려했습니다. 지훈, 너는 우리가 본 중학생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 꼭 도전해봐야 해. 하지만 나는 수학에는 언어가 따로 없어. 너의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결국 지훈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브래드도 신청했고 학교 내 선발전이 열리게 되었어요. 선발전 당일 윌슨 선생님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브래드를 보내고 싶었지만 지훈의 실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지를 받은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제들을 쭉 훑어보니 한국에서 풀어본 유형들이 많았어요.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지훈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브래드는 중간중간 지훈을 힐끗거리며 초조해했어요. 지훈이 너무 빨리 풀어나가고 있었거든요. 시간 종료. 윌슨이 시계를 보며 외쳤습니다. 채점 결과는 며칠 후에 발표되었습니다. 윌슨은 결과지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지훈의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웠고 브래드와는 상당한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 예선 대표로 이지훈과 제이슨을 선발하겠습니다. 윌슨이 발표하자 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브래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브래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쟤는 한국에서 미리 배운 거잖아요. 시험은 공정하게 치러졌습니다. 윌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결과에 놀랐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역 예선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긴장했지만 수학 클럽 친구들과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자신감을 얻었어요. 지훈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 소연이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예선 시험장에는 각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유일한 아시아계 학생이었어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문제지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2시간 동안 치러진 시험에서 지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에서 익혔던 모든 실력을 발휘했고 미국에서 새로 배운 것들까지 활용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지우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우는 지역 예선에서 최상위 성적으로 통과하여 전국 본선 진출권을 얻었어요. 제이슨도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축하해, 지훈. 레이첼이 달려와 지훈을 축하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지훈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브래드는 멀리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지훈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윌슨 선생님 역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훈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니 부끄러웠거든요. 편견과 차별로 학생의 재능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가족과 함께 조용한 축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 정수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전국대회에 나가는구나. 정말 대단해. 지훈은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국대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국 중학생 수학 경시대회 본선 진출자 이지훈. 교장실에서 울려 퍼진 방송이 온 학교에 전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학생들이 모두 멈춰서서 웅성거렸어요. 메이프루드 중학교에서 전국대회에 진출한 학생이 나온 것은 10년 만의 일이었거든요. 윌슨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훈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학생의 재능을 가로막았던 자신의 행동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훈,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수업이 끝난 후 윌슨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은 긴장하며 교단으로 다가갔어요. 먼저, 미안하다. 윌슨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 선생님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이, 그것도 선생님이 자신에게 사과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선생님, 내가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부터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윌슨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시아 학생이라는 이유로,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너의 진짜 실력을 보려 하지 않았지. 괜찮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내 너그러움에 더욱 부끄럽구나. 윌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전국대회 준비, 내가 도와줄게. 며칠 후 학교에서는 지훈을 위한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교생이 강당에 모인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지훈을 무대로 불렀어요. 우리 학교의 자랑, 이지훈 학생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지훈이 또렷한 영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지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계속했습니다. 수학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었고, 진정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레이첼과 수학 클럽 친구들이 특히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앞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메이플우드 중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당이 우렁찬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집회가 끝난 후 브래드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긴장했지만 브래드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어요. 지훈아, 브래드가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은 브래드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브래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질투심 때문이었어. 내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 브래드, 내가 말한 게 맞아. 차이는 틀린 게 아니야. 브래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 그리고 수학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야. 언제든지.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자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 아들. 소연이 지훈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엄마도 많은 걸 깨달았어. 우리 지훈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정수도 뿌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전국대회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준 용기와 성숙함이 더 자랑스럽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곳이 자신의 집이 된 것 같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겨낼 수 있었고 진정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훈, 지훈, 지훈. 전국 중학생 수학 경시대회에서 돌아온 지훈을 맞이하는 환호성이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메이플우드 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모여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의 손에는 전국대회 3등상 트로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상을 받았구나. 레이첼이 달려와 지훈을 축하했습니다. 브래드도 뒤따라와서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어요. 축하해, 지훈. 정말 대단해. 공항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더 큰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실에는 지역신문 기자까지 와 있었어요. 메이플우드 중학교 최초의 전국대회 입상자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릴 예정이었습니다. 지훈 학생, 소감을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지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훈이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뒤에서 지훈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의 지훈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에서 진정한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훈이 트로피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윌슨 선생님, 수학 클럽 친구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은 상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브래드가 가장 큰 박수를 쳤어요. 오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지훈을 찾아왔거든요. 지훈, 우리가 제안이 하나 있어. 브래드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학 클럽이 고학년 위주잖아. 우리 학년끼리도 수학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 어떨까?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브래드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리더를 해줬으면 좋겠어. 레이첼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중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건 너니까. 정말요? 지훈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함께 해봐요. 그날부터 지훈을 중심으로 한 수학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2번씩 모여서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고 서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었어요. 지훈은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하며 친구들을 도왔습니다. 지훈,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여기서 막혔는데 도와줄 수 있어? 지훈은 친구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어 실력도 더욱 늘었고 리더십도 기를 수 있었어요. 몇 주 후 윌슨 선생님이 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훈,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면 어떤 계획이 있니?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실력이면 영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을 거야. 윌슨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수학자나 과학자의 길도 고려해 볼 만해. 지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막연했던 꿈이 이곳에서는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지훈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정수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이제는 이곳이 정말 제 집 같아요. 앞으로도 쭉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소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가진 재능과 착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몇 달이 지난 후 지훈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는 물론 자신감과 리더십까지 갖춘 학생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진정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전학 온 아시아계 학생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지훈이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이 어색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지훈은 주저없이 그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는 지훈이야.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새로운 학생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고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이지훈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